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깊은 갈등을 겪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역설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K컬처, 눈부신 경제 성장. 밖에서는 이렇게 박수를 받는데 왜 우리는 안에서 서로 싸우고만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한국의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성공 비결은 뭐였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3당 합당이 남긴 빛과 그림자는 무엇인지, 또 그 결과로 나타난 지역주의 문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한국의 역설, 바로 성공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랑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K컬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분석에서는 바로 이 뿌리 깊은 갈등이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눈부신 성공의 비결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성공이 어떻게 지금의 이런 분열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저자는 그 비결을 바로 신명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신명, 들어보셨죠? 막 일하고 싶고 뭔가 만들어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열정과 흥, 그런 집단적인 활력, 그런 활력이 바로 한국 성공의 원동력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요, 북한과 비교해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한때는 남한보다 더 잘 살았던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사유세상과 자유를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신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정체되어 버렸죠. 정말 극적인 대비입니다. 자, 그럼 이 성공과 활력이 어떻게 오늘날의 이 지독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저자는 그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순간으로 바로 3당 합당을 지목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죠. 부르주아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려면 경제적인 기반, 그러니까 튼튼한 중산층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보세요. 1963년에 우리 소득이 고작 100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1660달러까지 오르고요. 마침내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던 해에 3402달러를 달성합니다. 딱 그 기준을 넘어선 거죠. 물론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 급속한 산업화가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3당 합당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30년간 이어진 특정 지역의 정치 독점을 깨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연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를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아주 견고한 구도로 재편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하죠. 그렇다면 이 3당 합당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 바로 지역주의라는 족쇄가 우리 사회를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묶어왔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조가 뭘 만들었냐면요.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소위 텃밭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정치인들이 유권자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자기를 뽑아준 국민이 아니라 다음 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선 이기니까 굳이 다른 지역과 타협하거나 협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아니라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몸을 대죠.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 사회 분열은 더 깊어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거죠. 자, 문제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그 해법의 열쇠를 바로 유권자가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세탁소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세탁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가 엉망이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죠. 그런데 바로 옆에 새 세탁소가 생깁니다. 그럼 손님들, 즉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쪽을 다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붙고 두 세탁소 모두 가격도 내리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정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부산 경남, 즉 PK 지역을 듭니다. 과거 보수 텃밭으로 불렸던 곳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에 계속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아주 치열한 경쟁 지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야 모두에서 전국적인 인물이 나오고 정치가 훨씬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일당 독주를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분석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치인을 바꾸는 힘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정치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